네, 장 종료됐고요. 일단 오늘은 비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뭐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중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이 비중이라는 거를 조절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비중을 제가 이제 1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내 비중이, 전체 비중이 1이라고 하면은 나머지를 이제 쪼개서 매매를 하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장 초반에 로키드 헬스케어 올라왔었고, 그리고 뭐 삼육물산, 에코플라스틱 이런 거 올라왔었고,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쪽 KTC, 동방도 올라왔었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매매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로키드 헬스케어를 매매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로키드 헬스케어를 매매를 했다고 치면은, 얘는 제 기준에서 비중이 0.1 정도 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삼육물산 정도 들어간다고 해도 0.1,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0.25 정도, 이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KTC 이런 것도 0.1 밑으로. 그리고 이제 제 비중이 1이라고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1을 매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그러면은 이 1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0.1을 10번을 들어가면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0.1이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큰 비중이에요. 이거를 10번을 실패하면 1이라는 거를 이제 실패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0.25라는 경우는 0.25를 4번 실패하면은 1을 실패하는 거랑 동일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 0.1, 0.25, 1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1이 아니고 얘네들도 큰 비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매매를 하더라도 항상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오늘의 이 로키드 헬스케어나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삼육물산 이쪽하고 또 이쪽까지 해서 얘네들은 지금 시장을 생각을 하면 매매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매를 했다라면 이건 0.1 밑으로 매매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0.1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이거 10번 실패하면 1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이 정도로 얘네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얘네들에게 근거라는 거는 그냥 세다는 거밖에 없어요. 오늘 그나마 좀 세다? 그나마 돈이 들어온다? 그렇지만 그 돈의 양도 엄청 작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종목 선택을 할 때 이런 거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장에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제 보통의 장에서는 이런 애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매를.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를 보고 지금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거는 버리는 게 맞다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게 좀 시야를 넓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전에 이제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제 기준에서는 당연히 안 되고, 하지만 이수페타시스는 그나마 저는 괜찮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매매를 좀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비중이 얼마가 들어갔냐, 이렇게 손절을 쳤잖아요. 그럼 이게 손절 친 것만 해도 1.64% 뭐 그렇게 많진 않네요. 1.64% 정도 쳤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비중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이게 이제 보시기에는 돌파 같잖아요. 돌파로 찍은 것 같잖아요. 그럼 전 돌파로 찍지 않았고 이거 예측으로 찍었어요. 예측. 그래서 예측이기 때문에 0.02를 찍었어요. 0.02.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거 들어가는 게 제가 하게 되면 이거 0.25까지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측 비중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거를 돌파로 찍었으면은 나머지 0.25를 채우든지 아니면 0.1만 채우든지 이런 식으로 상황 봐서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얘가 오늘 맞다고 판단을 했으면 0.25를 아마 돌파로 찍었을 거고. 근데 이거를 왜 예측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날 들어왔던 물량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잡아먹고 올라간다라면 저는 돌파를 한번 찍어볼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은.
그렇지만 결국엔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절치고 끝낸 거고. 예측 물량. 근데 이 예측을 안 찍어도 돼요, 사실. 그냥 돌파할 때 찍어도 되고. 하지만 그래도 상황을 보면서 뭐 조금이라도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예측을 찍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대제철하고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올라왔었는데, 얘네들은 왜 안 했냐면 지금 장세를 생각하면 대형주 장세잖아요. 그리고 지수가 잠시 하락을 하고 약간 조정 구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돈은 많이 터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대형주가 올라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제 재료가 없었다라는 거죠. 재료. 그리고 재료가 있더라도 뭔가 좀 임팩트가 있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시장이 좀 꺾인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재료가 뭐 강력한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얘가 대장을 한다라는 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하면 좋으냐? 포스코 DX라든지 포스코 MTEK 정도가 해줬으면은, 대장을 해줬으면 괜찮죠. 그런데 얘가 대장을 하고 뒤늦게 올라온 게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올라오면서 얘가 오히려 대장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했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실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매매가 적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KCTC가 올라온다 그러면, 아, 얘가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대금으로 올라오는데 얘가 오늘 진짜라면은 오늘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고, 로키헬스케어도 뭐 그런 생각으로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내 기준에 맞고 내가 비중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종목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을 때 나온 게 저는 이수페타였거든요. 그리고 에코플라스트 올라왔었고, 삼성물산도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건 다 제 기준에 맞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해볼 만한 거는 이수페타시스 정도, 이 정도 생각해가지고 예측 물량 진짜 조금 넣었다가 그냥 손절치고 끝낸 거죠. 못 가니까. 얘네들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매매할 게 있었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매매가 요 이스페타시스 한 종목 있었고.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매매가 많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서 좀 복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왜 나는 매매가 많았을까? 그러니까 매매가 초보일 때는 많은 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시장을 계속 보고, 시장을 보면서 이제 손이 나갈 수밖에 없고, 기준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손이 나가거든요. 시장을 보고 있으면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로키드스케어도 찔러볼 수 있는 거고, 뭐 에코플라스틱도 찔러볼 수 있는 거고, 뭐 이스페타시도 찔러볼 수 있는 거고, KCTC도 찔러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매매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기준을 잡으면은 왜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제 점점 실력이 늘수록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로키헬스케어도 안 하고, 삼성물산도 안 하고. 그럼 결국에 그 비중을 그나마 좀 때릴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했고,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말한 기준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종목과 하지 말아야 할 종목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실력인 거고. 그래서 이제 실력이 없고 이제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런 걸 매매를 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을 보고 있다라면,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 봤다면 이렇게 손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내가 잃어가지고 그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재료가 좋아서, 아니면 뭐 차트가 좋아서, 어떤 이유라도 그런 걸 붙여서라도 매매를 분명히 했을 거고, 그런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 매매일지를 쓰면서 이런 거를 복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했을까? 그러면서 점점 이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안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장을 안 보면서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시장을 계속 보면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초반에 수익을 냈다가
나중에 이걸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손실로 전환되고 이런 걸 겪다 보면은 매매에서 처음에 이제 수익이 나버리면 뒤에는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처음에 수익을 내고 뒤에서 손실을 보는 이유는 결국은 실력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수익이 났더라도 끝까지 시장을 보면서 매매할 거 다 하고 깨질 거 깨져가면서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오답노트 적고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수익 내면은 여기 시장 그냥 보지 말자,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하다 보면은 이걸로 성공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 시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욕심이 생기니까. 여기서 수익이 나더라도 나중에는 더 벌고 싶으니까. 500만원 벌면은 1000만원 벌고 싶고 1000만원 벌면은 뭐 2000만원 벌고 싶은 게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걸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면 돌파해야 돼요. 시장을 계속 보면서 시장을 느끼고 그러면서 해야 할 종목과 하지 말아야 할 종목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지으면서 이런 시장을 다 봄에도 매매가 거의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좋은 종목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과감하게 1을 때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이 나온다면 0.25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중을 줄여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게 실력인 거거든요. 그리고 손익비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 다 들어가는 거를 뭐 삼성물산도 0.25 들어가고 로키드헬스케어도 0.25 들어가고 뭐 현대제철도 0.25 들어가고 이스페타시스도 0.25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달라야 돼요.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돈을 버는 거는 여기서 벌 생각을 해야 돼요. 최대한 1을 때리는 데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이 1의 금액을 높이는 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1000만원이라면 이걸 2000, 5000, 1억으로 높이는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연습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뭔가 큰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결국 이 1이라는 거를 때릴 수 있는 종목이 나왔을 때 비중을 넣어가지고 벌어내는 거 그게 한 달에 한 개든 두 개든 그거를 하고 여기서는 좀 깨져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많이 깨지면 안 되는 거는 이것도 커요. 0.15, 0.25도 이거 4번 깨지면은 4번 지면 1 날리는 거잖아요. 그럼 손익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0.02 이런 식으로 예측 잡는 거고 0.05 이런 식으로 잡고 그리고 진짜로 이것도 해볼만 하다 그러면 0.1 들어가고 0.125 막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손익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깨져도 돼요. 깨져도 여기서만 성공하면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한 달 계산했을 때. 그런데 여기서 또 너무 많이 깨져버리면은 이 손익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손익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을 때리는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최우선이고. 그런데 지금 같은 장에서 갑자기 로키드헬스케어가 올라온다. 삼성물산이 올라온다. 뭐 KCTC가 올라온다. 이런 거는 그냥 버릴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시장과 맞지도 않고 뭐 재료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대금도 많이 터지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뭔가 대금이 터지는 게 분명히 나올 텐데 얘네들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결국에 나오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런 거 매매하고 있을 때는 못 들어가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데서 깨지지 않고 최대한 이런 데서 조그만한 수익을 쌓아 나가면서 어떻게든 1을 때릴 때 내가 깨지지 않은 상태로 자신감 있게 때려가지고 크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손익비를 맞춰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종목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시장을 먼저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시장을 보면서 그 다음에 종목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실력이 올라가면서 종목 선택이 이제 정확히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제대로 됐는데 뭐 바이앤셀에서 잘못돼가지고 마이너스를 본다 이런 거는
나중에 연습하면 진짜 금방 고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선택을 하는 게 어려워요. 종목 선택을 하는 게. 이걸 내가 오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구분하는 게.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시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을 보면서 계속 보는 거죠. 그냥 여기서 아침에 돈 벌면은 수익 났다고 바로 컴퓨터 꺼버리고 이러면 실력 안 늘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시장 끝까지 보면서 매매해야 돼요. 그리고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오단부터 만들고. 처음에는 엄청 그거를 반복할 거거든요. 벌었다가 잃었다가 이거를 많이 반복할 거예요. 처음부터 잃었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나중에 실력 쌓이면은 잃었다가 벌었다가 잃었다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안 나간다는 얘기죠. 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시장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장을 계속 보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런 종목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고 이게 왜 올라가는지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LG CNS 같은 거 올라왔었잖아요. LG CNS 오늘 장 초반에 막 올라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리는 거는 오늘 가짜라는 게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종목 하나하나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아, 얘네들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 이거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제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로키텔스케어 같은 것도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얘는 올라가도 나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여기까지 다 빠졌던 거 이제 반짝 한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총도 작고 대금도 적었고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아, 이런 걸 안 해야겠다 이 생각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오늘 수익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 0.1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실력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지수의 흐름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지수의 흐름을 이제 뭐 내가 100% 예측 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종목 매매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거든요. 특히 대형주 같은 거 매매할 때 100%를 맞춘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지수가 좀 과열 구간이다 아니면 과매도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뭐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시장을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지수의 흐름까지 느끼는 단계까지 와야 되고 그리고 각 종목별로도 지금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갔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 이제 다 흐름을 잡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건 아마 잡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지수라든지 이런 거랑 연관 지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하고 실력을 높이는 이거는 무조건 겪어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종목만 보고 당일 내일 뭐 수익을 무조건 봐야겠다 이 생각으로 주식을 접근하면은 정말 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익을 포기하고 일단은 좀 적은 돈으로 해가지고 실력을 쌓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좀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목을 보면은 힘들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종목을 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게 핵심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냥 종목 올라간다고 세다고 여기 뭐 돌파한다고 아니면은 너무 올라갔다가 강한 종목인데 떨어진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근거를 계속 찾아내려고 해야 돼요. 이 지수 관련해서 생각도 계속 해야 되고. 그 오늘은 사실 진짜 매매할 종목 없었어요. 크게 보면은 얘네들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이스페타도 저는 예측했지만 안 됐고 얘네들도 별로고 KCTC도 별로고 그럼 결국에 오늘 잘 간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삼성전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지수의 이런 흐름을 느끼고 있었다라면 이거 예측해서 매매 가능했거든요. 저도 지금 들고 있긴 한데
이거를 지금 보여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여기 이런 식으로 매매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분의 1 팔고 여기서 3분의 1 다시 산 거고 판 거 다시 샀어요. 그대로. 왜냐면 오늘 이거 상승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내일 아침에 아마 제가 팔 것 같은데 뭐 그 이후에는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런 삼성전자를 이렇게 매매하는 게 사실은 얘는 비중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작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100만원이라도 1이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이거 비중 키우는 거 1도 아니라고. 나중에 실력 쌓아가지고 계속 꾸준히 수익 내면은 그냥 이거 그냥 1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1만 비중 키우면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는 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1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0.25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매매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이 크면 당연히 아예 심리적으로 뭔가 압박이 없진 않겠지만 이거를 천천히 올려간다면, 근데 그 천천히도 굉장히 빨라요. 사실 남들에 비하면 엄청 빠른 속도로 이거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근데 대신에 이 비중 조절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어느 종목은 얘는 1이야, 얘는 0.25야, 얘는 0.5야, 이런 식으로 다 명확해야 돼요. 기준이. 이걸 계속 훈련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돈이 얼마든지 간에 그냥 1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건 1이야, 이건 0.25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손익비를 맞춰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 적은 돈으로 충분히 손익비를 맞춰서 수익을 낸다라면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금방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누가 얼마를 벌든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나는 이거 벌기 시작하면 비중 금방 올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비중 올리는 거 이거 엄청 힘들어요. 진짜로. 일단 뭐 억 단위 가면은 이미 자기 맥스라고 거의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삼성전자 같은 거 매매해가지고 이런 거 매매할 줄 알면은 이거 그냥 1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이게 뭐 1억만 넣겠나요, 이거를? 삼성전자를. 그래서 비중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분명히 비중이 작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최근에 유입되신 분들 말고 기존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비중이 작아도 상관없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거를 명확히 알고 매매를 하면 상관없거든요. 누가 옆에서 얼마를 벌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100만원으로 얼마를 벌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1로 잡고, 그래서 여기서 얼마 벌 수 있는데 100만원 갖고 뭐 30만원을 벌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걸 계속 꾸준히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천천히 올리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뭐 1억이면은 이거 3천만원 되는 거잖아요. 이거 10억이면은 3억 되는 거고, 한 달 동안에 이거 벌어낸다고 하면은 그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100만원으로 30만원 버는 게 10억으로 3억 버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10억이 못 들어가나요?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계좌 공개한 거 이런 거 자세히 보면은 매일 뭐 1억 이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매일 2억 이렇게 버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그 1을 때리는 매매에서 다 벌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한 달에 이런 게 2개가 나오면은 수익 엄청 벌 수 있는 거고, 한 개 나와도 많이 버는 거고. 그런데 나오지 않는 장에는 얼마 못 벌어요, 어차피. 근데 그때는 잃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결국에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는 장이 온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집중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지금
한 열흘 전밖에 안 되죠. 그 불장이. 그때 많이 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거 나왔을 때가, 제가 이거 네이버 영상 찍은 거 있거든요. 이런 게 1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완벽하게 1을 때릴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런 걸 찾는 게 실력이에요.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키드 헬스케어라든지 삼육물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굳이 지금 장에서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장인데, 그러면 지금 장에서 잃지 않고 좀만 버티면 다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굳이 무리하지 않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어차피 그거 안 벌어도 되거든요. 내가 버는 거는 1을 어떻게든 때려서 버는 종목에서 벌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이런 데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시장이다. 그럼 해야죠, 이거. 이런 종목에서라도 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줘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사람들 많이 버리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시장을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제 영상 계속 봐주시는 분들은 계속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얘기한 거 비중 조절하고 이제 손익비 맞추는 거, 이런 거 계속 연습하시고 매매일지 당연히 작성하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